안녕하세요. 국어 담당 손조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고 내신 대비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 개강일이, 일요일 반이 있고 수요일 반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일하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반은 3월 17일에 개강을 하고, 수요일 반은 3월 20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어머님들에 따라서 학교 처음 입학하시다 보니까, 일찍 개강하면 좋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일부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애가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사실 학원에 보내면 조금은 낫잖아요.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하는데, 스터디를 하는지 카페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고 수업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올해 12년 차가 되는데요. 해마다 진도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A를 했으니까 무조건 올해 A를 할 거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학교 진도를 앞질러 가지고 일찍 개강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중간고사 범위가 아닌 것들을 수업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가면은 회차는 굉장히 긴데 반해서 수업이 굉장히 늘어지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개강 날짜는 이렇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 넘겨보실까요? 이번 강좌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뭐 뒤쪽에 수강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간담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내신 간담회 가면은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교 전교 1등이 우리 반에서 나왔다. 그런 설명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고는 전교 1등이 한 100명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나중에 뒤에 수강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에 경기고에서 3학년에서 그 단독 1등으로 나온 친구가 그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모두 100점을 맞은 학생이 전교에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수강 후기도 따로 써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증명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좀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자습서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어, 선생님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습서 해석과 선생님의 해석은 사실 공립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둘의 해석이 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주 가끔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 모먼트를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남성의 공부 방식은 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분이 뭐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뭐 공부 열심히 하는지 교과서를 폈는데 교과서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쓰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다 이해되는데 뭐하러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모먼트들을 사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는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휘발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자습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 의견과 일치하지만
가끔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웃기지만 경기고등학교는 같은 작품에 대해서 해마다 해석이 다른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면 교원이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원이 교체됐을 때 뭐 관동별곡을 기준으로 중간에 나오는 새가 있는데 그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봐서 출제를 했던 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자습서랑 다를 때도 있고 작년과 올해가 내년이 다를 때도 있고 그런 학교가 좀 경기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의 서로 다른 뉘앙스들을 깨끗하게 짚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업 선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신 설명회를 들을 때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유형이 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이 진짜로 말 그대로 단답형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길게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이 더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 논술형 같은 경우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의 논술형 시험이 있고요.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 조건을 요구한다는 건 뭐 유의사항 같은 게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서술형 대비를 해준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점수가 갈리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술형 대비를 많이 시킨다는 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단답형 문제를 뭐 100개를 드려요. 근데 실제로 점수는 어디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비를 해본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조건이 있는 문장들을 많이 서술해 보는 형태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국어 내신 수업에서 쪽지 시험이 되게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대부분 이런 단답형 서술형을 많이 출제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일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고가 이제 같은 교과서로 내신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18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기출문제가 쭉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쪽지 시험 자체를 예전역에 저희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문제로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관연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쪽지 시험을 봤을 때 최대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A시당초 뭘 풀어보는 것을 수업 시간에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찍혀있는 서술형을 반복적으로 써보는 거죠. 근데 그 단순히 그냥 그거 풀고 점수만 문자를 보내는 건 사실 1도 의미가 없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1교시 때 그걸 풀고 바로 해설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찍혀 있을 때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굳이 따지면은 뭐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쪽지 시험을 실시하는 타 수업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좀 높은 모먼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습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비학습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녀분들 혹시 시험 몇 분 보는지 알고 계세요? 국어 시험 몇 분 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고등학교 때. 예, 몇 분에 풀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원래는 50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경기고는 문항 숫자를 2학기 때 조금 줄이고 시험 시간을 10분 단축했어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자녀분들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해에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교과서가 있으면 A 교과서를 선택하면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하면 교과서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교과서 바뀌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초년에 문제가 통상 좀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본인이 가진 능력의 100을 1년차 때 다 때려 보여줘 버리면 교원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능력의 110, 120, 130을 보여줘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그래서 2018년 기출문제나 2019년 기출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학생 친화적입니다. 쉽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문항들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학생 변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문항을 분석해서 문항을 자꾸 적중해 버리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항을 가지고 건전하게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우면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항이 아닌 다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방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풀이 시간을 단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다행히도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그런 시간을 줄인 상황이 본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존중해서 2학기 때 저희가 그 직전 대비 때 수업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많은 문항을 굉장히 시간을 터프하게 풀이 시간을 준 상태로 풀게끔 직전 대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심리적 압박들을 상황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이 어떻게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형태의 수업 대비가, 시험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중간고사 범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는 31문항을 50분 동안 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31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문항수가 많은 듯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어 공부를 꾸준히 안 해온 학습자 입장에선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굳이 따지면 국어 학습을 해온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아닌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닌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시간적인 압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학습을 해온 학생들은 굳이 따지면 특별한 압박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중간고사 내신 대비 때 이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랑 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 대비 중간에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뭐 공부를 좀 하고 입학을 했냐 아니면 그냥 왔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왔다라는 친구들의 비율이 꽤 높았었거든요. 사실 좀 제 입장엔 당황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 국어랑 관련한 학습을 좀 시켰을 것 같은데 뭐 과중에 들어가서 저희는 좀 과중반 친구들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중 친구들이어서 그런 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국어를 놓고 입학을 하더라고요. 국어를 놓은 대가는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형태로 학습을 좀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로 하든 학습을 시도하라는 얘기는 학원을 보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지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EBS를 보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뭐 많이 풀게 만든다든지 애들 많이 풀더라고. 뭐 매산비나 매산문 이런 거 많이 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학습에, 국어 학습에 좀 익숙해진 형태로 강의실에 보내주시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0으로 온 상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값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는 수미안 가다 보니까 반 1등이 시험 일주일 전에 노트를 복사해서 다 나눠줬었어요. 우리 반 다 같이 힘내서 잘해보자. 야자 시간에
옆에 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네 반 평균이랑 우리 반 평균이랑 10만 원 빵 피자 내기 하자.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낭만의 시절이고 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전한 경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쟁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준비를 시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쵸? 어. 자, 그래서 뭐 교과서 작품들이 전부 다 문학 작품들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고 특이하게 음운 변동이 출제가 됐는데 이 얘기는 사실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진도 고정이라고 했어요.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도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실 흘려 들으셔도 되고 그걸 매우 자신 있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몇 년째 진도가 계속 뒤집어 엎어졌고 심지어 무조건 나왔던 소설 작품이 올해는 출제조차 되지 않고 그냥 한 해가 끝나버린 애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도 고정적이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원래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서는 단순한기 문항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해마다 출제 연수를 해요. 교원 출제 연수라는 걸 하는데 교원 출제 연수에 가면 학교 시험 어떻게 내야 되냐에 대한 세미나예요. 근데 그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좀 받아서 보게 되는데 그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이 단순함기를 좀 지향하는 출제를 해라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랑 별개로 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항이 하나 설계가 됐어요. 그 학생들이 음운 변동에서 외우기 싫어하는 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음의 좋은 방법과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얘기하는 표가 있고 단모음을 얘기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외우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항이 하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직 뭐 담임 교사가 완벽하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굳이 따졌을 때 담임 교사가 작년 교사랑 얼추 똑같은 구성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조심스럽게 문학이든 문학이 아니든 문법이든 단순한기와 관련한 문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경기고는 반복적으로 수능 기출을 보게끔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2012학년도 수능에 돌다리라는 소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돌다리라는 소설에 나와 있었던 보기 문제 안쪽에 들어있는 그 보기 정보를 그 경기고 대신에 그대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한 문제 가지고 경향성이 이렇다 얘기하면 경향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전해에 출제됐었던 문법 문제 문형과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2학년 기말고사 때 문제를 그대로 적중해드린 게 있거든요. 직전 대입 때 풀었던 문제가 그 다음날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래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경기고에 새벽에 숨어 들어갔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12월에 시험 치잖아요. 11월에 출제됐던 수능 기출 문형 그대로 따서 출제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복잡한 서술형들이 있으니까 그냥 서술형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의사항이 있는 서술형을 써보게끔 훈련시키는 수업을 선택하세요. 저희 수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뒤에 다른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이 얘기만 좀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관리를 제가 직접 하는 걸 되게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클리닉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랑 일요일날 클리닉을 제공을 하는데 일요일날 클리닉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대에 간 경기고 선배가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날 평일 클리닉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지도를 해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클리닉 좋죠? 그렇잖아요. 뭐 조교님이 옆에서 봐주면 하나라도 더 하겠지. 좋아요. 근데 국어는 굉장히 좀 세심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 세심한 과목들의 뉘앙스를 옆에서 직접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작년 수능 100점인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오랜 기간 진행한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게 무조건 유용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유용성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실 망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공해 드리는 자료라든지 뭐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뭐 내신 설명회 한다니까 좀 뭐 이런 거 후배들한테 추천한다 뭐 이런 수강 후기 같은 거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이 이렇게 안내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제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적 한계로 질문하시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제가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축하드리고 강의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